바다는 새벽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어떤 날은 잔잔하게 햇살을 품어내며 잉태하는 어머니 같았고, 어떤 날은 거친 파도와 돌풍으로 모든 것을 삼키려는 괴물 같았다. 박재호 12세는 그 변덕을 평생 견디며 살아온 어부였다. 어릴 적부터 시작된 그의 삶은 언제나 바다와 함께였고, 그에게 바다는 곧 집이자 학교였으며, 때로는 무덤 같은 존재이기도 했다. 그는 늘 새벽 4시가 되면 눈을 떴다. 굳이 알람이 필요하지 않았다. 몸에 밴 습관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좋은 방 한쪽에는 오래된 낚싯줄과 그물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손때가 묻고 군데군데해진 그물은 마치 그의 인생을 닮아 있었다. 여전히 쓸 수는 있었지만 더 이상 새 것처럼 팽팽하지는 않았다. 재호는 허리춤에 무거운 고무장화를 신고 낡은 작업복을 걸쳤다. 바람은 이미 바다 냄새를 몰고 와 그의 코끝을 찔렀다. 선착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익숙했지만 그 길에서 그는 매번 묘한 고독을 느끼곤 했다. 함께 배를 몰던 동료들은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떠났고 남아있는 건 그와 오래된 배 한 척뿐이었다. 그 아내는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났다. 바다와 싸우며 살아온 세월 속에서 그녀는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병만은 잔인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는 하루 2번씩 바다에 나갔고 결국 그녀의 손을 붙잡은 채 마지막 숨을 지켜보았다. 그때부터 그는 홀로 2딸을 키웠다.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도시로 떠났고 작은 딸도 곧 뒤따랐다. 딸들은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바다에 얽매여 사는 그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다. 전화는 가끔 왔지만 그 안부는 짧고 바빴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저희도 정신이 없네요. 그 한마디면 통화는 끝나곤 했다. 재호는 스스로 괜찮다고 되뇌었다. 하지만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벽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크게 울려 퍼졌다. 식탁 위에 놓인 빈 밥그릇은 그 고요함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가끔은 아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그럴 때면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여보, 나 아직 이 바다를 떠날 수 없네. 그렇게 혼잣말을 내뱉으며 눈을 감곤 했다. 바다는 여전히 그의 전부였다. 파도에 부딪히는 배의 흔들림은 그의 심장 박동과 같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그의 몸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손가락 마디마디는 굳어 있었고 무릎은 파도에 오래 시달린 듯 늘 시큰거렸다. 예전에는 2~3명 몫을 해내던 팔힘도 이제는 그물을 끌어올리기조차 버거웠다. 그러나 그는 바다를 포기할 수 없었다. 바다는 그에게 돈벌이가 아니라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 이 배가 바다 위에 있다는 거지. 그 4번 그렇게 다짐하며 출항 준비를 했다. 선착장에 도착하자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검푸른 하늘이 바다 위로 드리워져 있었다. 갈매기 몇 마리가 울며 날아다녔고 멀리서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재호는 배에 올라 탑승 전 잠시 항구를 둘러보았다. 그곳은 이제 낯설 만큼 조용했다. 예전에는 수많은 배와 사람들이 북적였는데 지금은 새벽에 그를 반기는 이는 갈매기뿐이었다. 배 위에 오르자 낡은 나무 판자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는 손으로 선체를 두드리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아직은 버틸 수 있지.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듯 배에게 말을 건넸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희끗한 머리칼을 스쳤다. 순간 그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파도와 싸우며 손에 물집이 잡히던 젊은 날, 가족과 함께 항구에서 웃으며 회를 나누어 먹던 저녁들, 아이들이 바닷바람에 머리를 휘날리며 그를 향해 달려오던 기억들, 그 모든 순간이 파도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지금 그의 곁에는 그 추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키를 잡으며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수평선은 여전히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한쪽에선 묘한 허전함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끈기가 불타올랐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바다로 향했다. 파도는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고, 제호 또한 그 길목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바다는 유난히 사납게 몰아쳤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은 마치 오래된 나무를 부러뜨리려는 도끼처럼 매서웠다. 박재호는 항구에 배를 묶어두었지만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다. 파도는 방파제를 넘어 항구 안쪽까지 밀려들었고 빗방울은 그의 얼굴을 세차게 후려쳤다. 이러다 배가 뒤집히는 거 아냐. 그는 서둘러 밧줄을 다시 묶었다. 그러나 태풍의 힘은 이미 인간의 소나기를 벗어나 있었다. 밤새 뒤척이며 새벽을 맞았을 때 항구에 나가본 재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사랑처럼 오랜 세월을 함께한 그의 배는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다. 선체는 갈라져 나무판이 삐죽 튀어나왔고 엔진은 물에 잠겨 있었다. 한때 바다 위를 당당히 가르던 배가 이제는 젖은 폐목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그 무릎을 꿇고 배의 옆구리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거칠어진 손끝에 닿는 파손 자국은 마치 제 몸이 찢겨나간 듯한 통증을 주었다. 내가 없으면 나는 뭐가 되지? 속으로 중얼거리던 그는 오랫동안 배 앞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수리비를 알아보니 최소 수백만 원이 필요했다. 이미 그의 손에는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고기잡이로 벌어들인 돈은 생활비와 병원비, 그리고 자식들 학비로 다 써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다. 큰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렵게 꺼냈다. 배가 부서졌다. 태풍 때문에 수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구나.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들려온 대답은 차가웠다. 아버지, 저희도 지금 애들 교육비에 대출까지 갚느라 여유가 없어요. 솔직히 이제 그만 일하시고 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재호의 가슴은 서늘하게 식었다. 그는 서둘러 알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귀에는 딸의 차가운 음성이 오래 맴돌았다. 작은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신랑이랑 맞벌이 해도 생활이 빠듯해요. 아버지가 이제는 좀 편히 지내셔야 저희도 안심할 텐데. 편히 지내라니. 그 말은 그에게 칼날처럼 꽂혔다. 편히 쉰다는 건 곧 바다를 떠난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그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한참 동안 항구에 앉아 있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것은 위로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이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더욱 또렷하게 각인시킬 뿐이었다. 며칠 뒤 그는 은행을 찾았다.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상환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말이 마지막 결정이었다. 그 길로 돌아오는 길에서 그는 더욱 어깨가 축 처졌다. 이제 그의 수중에는 몇만 원 남짓한 현금과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몸만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빈 밥상을 마주하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지금의 그는 그 웃음을 마주하기조차 힘들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사진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직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술을 들이켰다. 술잔은 금세 비워졌고 머릿속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는 중얼거렸다. 늙은이가 무슨 욕심이야 다 버리고 그냥.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미약한 저항이 일어났다. 아직은 끝낼 수 없다. 바다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외침은 너무나도 작아 술기운에 묻혀버렸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 파도는 이제 재호에게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냉정한 심판자처럼 느껴졌다. 며칠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있던 박재호는 결국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섰다. 주머니 속에는 동전 몇 개가 전부였고 냉장고는 이미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는 항구 근처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랜 세월 고기를 잡아 상인들에게 팔던 곳, 웃음과 흥정이 오가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시장은 더 이상 익숙한 터전이 아니었다. 재호는 시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바다 냄새와 비린내 채소 더미에서 풍기는 흙냄새가 한데 뒤섞여 코를 찔렀다. 예전 같으면 손님들로 북적이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울려 퍼졌겠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받는 상인들이 더 많았다.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단골이었던 한 생선 가게를 찾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그를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오랜만이네요. 요즘 바다에 잘 안 나가시죠? 재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예, 뭐 배가 좀 망가져서. 혹시 오늘 남은 생선 있으면 조금만. 그의 말끝이 흐려졌다. 스스로가 구걸하는 듯한 모습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표정은 곤란해 보였다. 알고 남은 게 있긴 한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저도 다 챙겨야 해요. 죄송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다. 뒷모습에서 뜨거운 시선들이 느껴졌다. 옆하게 주인은 낮게 중얼거렸다. 늙은이가 아직도 뭐 하러 시장에 나와. 이제 그만두지. 그 말은 바람보다 차갑게 그의 등 뒤를 때렸다. 재호는 마치 죄인이 된 듯 고개를 숙이고 시장을 빠져나왔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걷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된 것 같았다. 항구 근처 벤치에 앉자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두 손을 마주잡아 억지로 진정시키려 했지만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젊었을 땐 파도에 맞서며 당당했고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배도 잃고 가족도 이웃도 그를 외면하고 있었다. 나는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걸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갈매기는 여전히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그는 이제 그곳에 설 자리가 없었다. 날이 저물자 그는 술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낡은 간판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망설임 끝에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술이 잔에 채워질 때마다 그의 마음속 허무함도 조금씩 차올랐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평생을 바다에 바쳤는데 남은 게 고작이거냐. 술기운에 눈이 풀려갈 즈음 옆자리 손님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요즘은 늙으면 뭐 소용있어. 젊은 사람들도 일 없어서 난린데. 그 말이 재호의 귓속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속은 술과 분노로 뜨겁게 타올랐다. 항구로 돌아와 물가에 앉았다. 파도는 검푸른 어둠 속에서 부서지며 거품을 일으켰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깊은 허무에 빠졌다. 술기운에 몸이 휘청였고 순간적으로 발밑 바다로 몸을 던지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그러나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그를 멈추게 했다. 날개짓하며 머리 위를 스쳐가는 갈매기 소리에 그는 문득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여보, 당신은 늘 바다와 함께였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바다가 당신을 버리진 않을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정신을 차리고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고 술기운은 서서히 식어갔다. 그러나 고독과 수치심은 여전히 그를 옥죄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살아갈 이유 정말 남아있는 걸까? 며칠째 항구를 떠나지 못하던 박재호는 바닷바람에 불린 얼굴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술 기운이 가시지 않은 채 고개를 떨군 그의 모습은 마치 닻을 잃은 배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그저 파도, 소리에 몸을 맡긴 채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낯선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청년 하나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였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단단했다. 난 괜찮아. 그냥 바람 좀 쐬는 거지. 재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청년은 그의 곁을 쉽게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벤치 한쪽에 조심스레 앉았다. 저도 요즘 여기 자주 나와요. 도시에서 일하다가 일이 잘 안 풀려서 내려왔거든요. 이름은 강도현입니다. 청년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재호는 대꾸하지 않고 바다만 바라봤다. 그러나 도현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바다는 절망한 사람한테도 위로가 된다고. 어르신도 혹시 그런가요? 재호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위로, 글쎄다. 평생 바다랑 살았는데 요즘은 그놈이 날 버린 것 같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청년은 그의 내면에 감춰진 고통을 읽어낸 듯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도현은 항구에 나왔다. 그는 공사장에서 일거리를 구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항구의 자비를 도우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틈만 나면 재호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려 했다. 처음엔 귀찮다고 생각했지만 재호는 점차 그 청년의 끈질김에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도연이 물었다. 어르신, 저 배 아직 고칠 수 있지 않나요? 재호는 쓰라린 웃음을 지었다. 저건 이제 고철 덩어리야. 돈도 힘도 없지. 그냥 바닷물에 떠밀려 가게 두면 그뿐이다. 제가 도와드리면요? 도연은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저도 일손이 필요해요. 뭔가 같이 하면 어르신도 힘이 나실 것 같아서요. 재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지금껏 누구도 그에게 먼저 손을 내민 적이 없었다. 가족도 이웃도 심지어 오랜 친구들마저 멀어져 갔는데 뜻밖에도 낯선 청년이 자신을 붙잡아 주고 있었다. 그날 오후 둘은 망가진 배 앞에 섰다. 도연은 낡은 판자를 들춰보며 이리저리 살폈다. 엔진은 손봐야겠지만 선체는 아직 쓸만해요. 같이 조금씩 고쳐봅시다. 너 같은 젊은 사람이 왜 이런 고생을 하려는 거냐. 저도 무너진 게 있어서요. 다시 세우려면 혼자보다 둘이 낫잖아요. 그 말은 재호의 가슴을 묵직하게 울렸다. 자신만의 상처로 여겼던 절망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며칠 뒤부터 두 사람은 매일같이 배를 손봤다. 못이 빠진 곳을 메우고 썩은 판자를 갈아 끼웠다. 도연은 서툴렀지만 열정이 있었다. 재호는 그런 청년의 모습에 오래 잊었던 활기를 되찾는 듯했다. 두 사람의 손에 물집이 잡히고 땀방울이 항구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밤이면 항구의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함께 앉아 막걸리를 나누었다. 재호는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다. 도연이 어설프게 부르는 노래소리에 배꼽을 잡고 웃기도 했다. 그렇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자 재호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리고 문득 그는 아내의 영정 앞에서 했던 독백이 떠올랐다. 여보, 나 아직 이 바다를 떠날 수 없네. 이제는 그 말이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새로운 다짐으로 바뀌고 있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있었다. 새벽바람이 차가운 항구, 재호와 도연은 배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전날 밤까지 이어진 작업으로 두 사람의 손은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지만
얼굴에는 땀과 흙이 뒤섞인 진한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드디어 배는 그 모습을 되찾았다. 오래된 나무 판자와 삐걱거리던 엔진은 이제 부드럽게 움직였다. 이제 정말 떠날 준비가 된 것 같네. 제호의 목소리에 어딘가 설렘과 긴장이 섞였다. 그동안 하루하루가 힘겨웠고 과거의 그림자에 눌려 살아왔지만 지금 그는 다시 바다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뜨거웠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르신, 이 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죠. 저도 어르신과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다. 젊은 청년의 성실함과 용기가 자신을 끌어올린 것이었다. 둘은 배에 올랐다. 재호가 엔진을 시동하자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동과 파도 소리가 몸속 깊이 스며들었다. 바닷물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위에서 느껴지는 자유와 해방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재호는 바람을 맞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오래전 아내와 함께했던 순간, 가족과의 기억,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리움과 상실만이 아니었다. 이제는 새로운 동행과 가능성이 함께였다. 도연아,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제 알겠네. 도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르신. 누구든 손 내밀어 줄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면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어요. 바다는 여전히 넓고 거칠었다. 그러나 재호는 이제 두려움보다 기대가 앞섰다. 매번 파도가 배를 흔들 때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재호의 흰 머리카락 사이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스며들었다. 그날 오후 배는 항구를 떠나 잔잔한 바다로 나아갔다. 재호와 도연은 함께 돛을 올리고 방향을 잡았다. 재호는 바다 위에서 처음으로 큰 숨을 내쉬며 웃었다. 웃음에는 희망과 해방, 그리고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삶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군요. 도연이 말했다. 그래, 맞아. 이제 다시 시작이야. 재호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았다. 도연과 함께라면, 그리고 바다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항구에서 시작된 작은 우정과 협력은 이제 바다 위에서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이어졌다. 재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올 날들을 책임지고 살아가리라.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받은 도움과 용기를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바다는 여전히 끝없는 수평선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재호와 도연에게 바다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가능성의 공간이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배는 천천히 그러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다. 새로운 하루가 그리고 새로운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 됩니다.